안녕하세요. 랜선유가 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4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조금씩 제 주변에 약간의 긴장감을 표현하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를 입학한다라고 했을 때 유달리 더 많은 부모님들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영유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응하는 거 조금 쉽지 않았던 아이들, 엄마 아빠랑 외출했을 때 불편했던 아이들, 그리고 어떤 어른들이나 낯선 사람들 봤을 때에 쉽게 긴장하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장님 걱정돼요. 어떡하죠? 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입학할 학교를 처음 등교하는 날 가보게 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긴장되고 어렵겠죠.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3월 달에 입학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라는 공간은요,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 때 경험했던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이랑은 조금 달라요. 확실히 그 건물의 직선 형태들, 네모난 공간들이 아이들한테 주는 하는 긴장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쓸 수 있는 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입학할 학교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는 거 저는 절대 추천합니다. 내가 곧 이곳을 매일같이 오고 가게 될 거구나 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더불어서 이왕 학교를 갔으면요, 학교 복도, 내가 들어갈 교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공간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화장실이에요. 아마 조금 까다롭고 예민하고 내적 불안이 조금 높은 유형의 아이들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은 절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아이 배변 훈련 쉽지 않았고 지금도 집에서만 대변을 본다거나 밖에 나가면 화장실 가는 거 상당히 불편해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학교가요, 화장실이 주는 분위기가 진짜 달라요. 영유아기에 이용하는 시설에서 경험하는 낮고 컬러풀한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게 높고 크고 그리고 때때로 화장실이 좀 어둑어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되게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배변 훈련 제법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해서 다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참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이야기들을 주세요. 그래서 학교 전체의 건물, 복도, 교실, 그리고 화장실, 아이가 가장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엄마 아빠랑 같이 그런 공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팁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식사예요. 초등학교 1학년은요, 담임 선생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유아기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점진적으로 아동기로 나아가고 있는 과도기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학기 초에 3월 한 달 정도는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배식이나 급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급식실을 미리 좀 가보면서 연습을 한다던가 아이하고 급식실 위치를 찾아가서 이곳으로 와서 식사를 하는 거다라는 학교 안의 식당의 개념도 한번 인지시켜 주시는 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식판에 대한 개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상에서 식판에서 배식 해서 밥 먹는 거, 집에서도 조금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끔 한식반집이나 아니면 뷔페나 이런 데 가면 배식해보는 이런 식당들을 의도적으로 두세 번, 네 번씩 가보시는 것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상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낯선 공간,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요, 지금부터는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낯설음을 또 우리 아이들이 토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 입학했을 때 낯선 사람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사실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학기가 시작해야, 뚜껑이 빵 하고 열려야 알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적어도 우리가 내 아이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이야기는 매년 낯선 담임 선생님, 낯선 친구들을 만나는 경험은 했단 말이에요. 과거의 그 경험에 빗대어서 학교라는 공간도 유치원 다녔을 때 담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거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유치원을 다닌 친구가 학교를 입학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름을 같이 나눠주시면서 아이한테 인지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네가 경험했던 과정이기는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 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또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4월에서 5월에 일어나는 학부모 상담이에요. 일단은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이 담임 선생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세요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내 아이의 특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계신가 에 대해서 일단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모가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 괜찮나요? 모모가 선생님이 부르거나 아니면 발표를 요청했을 때 괜찮은가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노는 건 어떤가요? 어떤 친구하고 무슨 놀이를 하면서 노나요? 이런 질문들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가늠해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되게 수줍어 한다거나 불렀을 때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자꾸 소극적이다 라거나 하면 그런 말과 이어서 우리가 어떤 부탁을 드릴 수 있어요? 학기 초 적응하는 동안 아이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이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잘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씩 아이들하고 가까이서 지낼 수 있게 한 번씩 눈에 띄시면 지도 잘 부탁드린다. 요 정도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담임 선생님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씩 친구들에게 더 편히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협조를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까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